인체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근하게 들으시면 항상 얘기하는 생명과학은 무조건 외우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어떻게 외울 거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외울 거냐면 쉽게 말하면 안 외워도 되는 거와 외워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안 외울 땐 어떻게 안 외울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것도 일단 방어작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천성 방어작용, 그다음에 후천성 방어작용에서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선천성이에요. 면역. 다시 말하면 타고날 때부터 있던 거지. 타고날 때부터 있는 건데 그래서 얘를 같은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는데 읽어보면 조금 납득이 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있고 비특이한 얘 뭐지? 얘를 이게 아니라 병원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이거 뭐지? 하고 잡아내는 거고 신속하고 광범위한데 여기서 읽어볼게. 피부나 점막.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잘 보면 돼. 태어날 때 피부 없는 사람 있니? 많이 아프다잉. 그다음에 점막이 뭐냐면 코라든지 그다음에 귀 같은 경우 필터 역할을 해주거든. 코털, 귀털들이 있어서 먼지나 미세한 세균들이 들어올 때 털에게 점막, 끈끈이 같은 거를 해서 얘를 막아주는 필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점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균작용, 염증작용, 식세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식세포 작용,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백혈구가 이래요.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통해서 이종 단백질, 이질적인 종류의 단백질, 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아닌 나와 다른 구조의 단백질이 나오면 얘네가 식균작용, 얘를 아메바 운동을 통해서 잡아먹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쉽게 해볼게. 얘네가 성벽이야. 성벽. 막아주는 성벽. 근데 그 성벽이 너니까 받아주고 너니까 안 받아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얘는 일반 병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병사들은 상대 적군이 누구냐, 어떤 주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사는 이제 막아야 되는 거지. 뭐 기사단이라든지 장군은 자기 주력이 있겠지.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이라고 해서 두 번째 후천성 면역이라는 말은 태어난 이후의 면역을 얘기하는 건데 얘를 같은 말로는 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특정한 병원체에서만 선택적으로 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요거 항체 특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항원은 병원체, 병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항원 제거하는 물질인데 얘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1대1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잠깐 좀 더 살을 붙여볼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요. 근데 주사를 맞을 때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크게 두 가지야. 건강한데 미리 가서 맞는 주사가 있고 아파서 가서 맞는 주사가 있어요. 건강한데 미리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건강한데 여기서 항원 주사라고 해서 미리 아픈 주사를 병균을 맞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 몸에서 이게 뭐지? 물론 이제 기능이 약해야겠지. 걔를 막아내서 항체를 미리 내성을 갖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걸 예방주사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뒤에 가서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나올 거고 아파서 갔어. 벌써 병균이 들어와서 내 몸이 아파. 그때는 항체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병균을 제거하는 물질을 맞아서 빨리 얘를 제거하는 거지. 이래서 아플 때마다 병원 가는 사람들이 잔병 치레가 더 많고 혹시
난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 스타일이다. 손 왼발에서 버티니? 그래, 좋아. 버티는 게 나아. 아파. 이래봐야 뭐가 문제냐면 내가 병원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자체 면역 기능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처음 들어오니까 낯설잖아. 그래서 얘를 어찌됐건 꾸역꾸역 이겨내. 그러면 내성을 갖게 되는데 만드는 능력도 향상이 되는데 아플 때마다 바로바로 항체 주사를 맞으니까 나에게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약해지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 감기 걸려서 나는 개인적으로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주사 맞는 애들이 있거든.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병원체에 있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건 이 바이러스는 변이 때문에 바이러스는 항체가 없어요. 항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사 맞아요?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거지. 통증을 조금 더 그러니까 뒤지게 아픈데 3, 4일 걸릴래? 좀 덜 아픈데 일주일 걸릴래? 뭐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아파서는 감기 걸리면 그냥 굳이 병원까지 가면 주사도 맞을 텐데 그것도 그게 되게 효과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천성 타고났을 때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 선생님이라면 선천성 면역을 출제할래요? 후천성 면역을 출제할래요? 라고 하면 당연히 후천성이겠지. 특이한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어작용에는 타고날 때부터 나중에 그래서 외부 방어가 피부나 점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나 점막 내부 방어는 식세포나 염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천성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실까요? 오늘 수업할 때 많은 이야기를 언급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후천성 면역에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이제 후천성 면역을 디테일하게 자꾸 나갈 거예요. 이제 특징들을 보실게요. 여기서 뭐 특별히 쓸 게 없어서 그래서 외부 방어, 내부 방어인데 피부와 점막, 병원체 몸 속에서 여기 밑줄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야. 방어막, 성벽 같은 거죠. 오케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식세포 식균작용. 우리 몸의 병원체가 이제는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침입하였을 때 여기서 밑줄 백혈구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어쩌고 저쩌고 분해하는 누가 백혈구가 병원체를 분해하는 작용.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백혈구가 병원체를 분해하는 작용을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것 같긴 해도 지금 이 선천성 면역에서 질병의 99.999를 다 담당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아프니? 채민아, 1년 중에 몇 번 정도 아파? 달마다 아프니? 한 학기별로 많이 아파봐야 두세 번, 세네 번? 이지. 근데 하루에 병원군과 접촉률이 막 15,000회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럼 곱하기 365일이 되는 거지. 이 중에서 99.9999999를 다 얘네들이 다 제거해줘요. 단순 구조이긴 하지만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은 손상돼서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왔어요. 일어나서 방어작용을 하는데 과잉 반응, 병원체를 제거하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과잉 반응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염증이 생긴 거 염증이 뭔지 알지? 여기 이제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여드름 같은 이런 거 있지. 다 염증이에요. 뭐냐면 병원체랑 항체랑 싸워서 막 죽여. 얘가 일시로 몰려 있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분해가 안 되고 모여 있어. 그걸 이제 염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되어졌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가볍게 갔어.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